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가 4천만 명으로 1000명당 5.4명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경제 규모는 연간 1,500달러, 약 170조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인신매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권위에서 이번 인신매매 방지 법안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자라고 하는 심각한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 틀로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다혜 진술인이랑 황인정 국장님께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인권위 견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도 횡행하는 인신매매 문제와 연결지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섬 같은 경우엔 자유롭게 출도도 할 수 없게 만들고 통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을 사업주가 관리한다든지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휴식시간 7시간, 한 달 평균 휴일은 하루, 월 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에 달했습니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일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은 실제 월 임금은 약 19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폭언과 욕설,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현 주소는 현대판 노예 내지는 인신매매 수준의 취업 알선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의 실행과 더불어서 노동 분야 공무원들의 그런 피해자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위원으로서 인신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노동 분야 공무원들의 피해자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실효성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노동 착취의 인신매매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특히 이 식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 등 피해자, 그러니까 그냥 노동 착취와 이주노동 착취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식별지표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련된 방지 대책에 대한 좀 계획들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처벌 규정이 확대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모두 의사에 반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에 반한, 그러니까 즉 동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이 해당 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약취유인의 상황과 아니면 형법상 인신매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력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만 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 나감으로써 향후에 근로와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좀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주노동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체류 자격 등에 대해서도 현재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등 특례 규정 관련된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법안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자격이 더 지원되면서 보호 식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면 보호라든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